알고 있어. 우리 닮음을 활용하면 되죠? 닮음을 활용. 오늘 이거 하고 다음 시간이 끝이야? 그리고 그 뭐지? 경우의 수 확률은 따로 시간 내서 간단하게만 할 거라서 거기는 따로 뭐 수업이라고 생각 안 해도 되고 좀 빨리빨리 나갈 듯? 한번 봅시다. 닮음의 활용. 우선 닮음을 활용한다. 뭐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어떠한 식의 문제인지는 대충 가늠이 가죠. 그래서 닮음을 활용해서는 어떤 식이 나올 거냐.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배웠던 게 크게만 보면은 닮음비. 이 닮음을 활용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뭐 닮음비라는 거를 삼각형 하나가 있을 때 얘가 확대되거나 축소돼서 뭐 커지거나 작아져서 얘네에 대한 대응변 얘들의 길이의 비를 따지는 거였죠. 그래서 닮음비는 길이의 비랑 똑같은 의미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 길이가 a만큼이다. 그리고 이 확대되는 길이가 2a만큼이다 라고 나온다면은 얘네의 닮음비는 1대2잖아. 그치? 근데 그 닮음비가 나오는 이유가 뭐야? 이 대응되는 변들의 길이의 비가 1대2다 라고 해서 나왔었죠. 그래서 얘들 이 길이의 비 가지고 나머지 뭐 넓이나 부피의 비를 구하는 방식이 될 건데 먼저 뭐 간단하게 결론만 딱 따지고 나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지금 넓이의 비를 확인할 거야. 여기 또 설계해놨다. 얘네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길이의 비는 뭐 1대2라고 치자. 그러면 넓이의 비는 얘들을 제곱한 거. 예를 들어 a 대 b라고 문자로 나왔다면은 얘들의 넓이의 비는 a 제곱 대 b 제곱 이런 형태로 나올 거라고. 뭐 이유만 따지자면 사각형으로 보는 게 좀 편하긴 해요. 사각형 기준으로 봤을 때 똑같이 얘네 길이 a, 뭐 얘네 길이 b 이런 식으로 치고 얘네 길이는 2a, 얘네 길이는 2b 이런 식으로 칩시다. 이렇게 봤을 때 대응되는 변들의 길이의 비 1대2, 얘들도 1대2. 그럼 넓이를 구하자면은 얘네는 저게 곱한 거 ab, 사각형 넓이니까. 그 다음 얘네 넓이는 4ab가 나오겠죠? 그래서 넓이의 비를 봤더니 AB 대 4AB 나와서 AB 약분. 그래서 1대4 라고 나오기 때문에 물론 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어렵진 않아서 기억하기 쉬워요. 근데 얘들은 굳이 뭐 안 외워도 되고 그냥 닮은 비, 길이의 비가 나왔을 때 제곱하기 넓이 비다 라고만 외워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 다음 똑같이 길이의 비가 나왔을 때 이번에도 A 대 B 어떤 문자로 씁시다. 그러면 결론만 따져서 부피의 비가 어떻게 나올 거냐. 부피의 비는 세제곱이에요. A 세제곱 대 B 세제곱. 또 얘들이 나오는 이유 우리는 사각형들이 좀 구하기 쉽기 때문에 직육면체를 생각해 봅시다. 직육면체가 있을 때 얘네 길이의 비도 당연히 뭐 따지자면은 얘 A, 얘 B, 얘 C 가로 세로 높이를 뭐 다르게 길이의 비를 따지고 얘네들도 2A, 2B, 2C에서 닮음 및 이투의 도형을 만들어줬어. 닮음을 봤더니 길이의 비 대응되는 변 봐가지고 1대2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부피를 구할 건데 부피는 그냥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 구한 건데 직육면체니까 가로 세로 높이 곱하다 생각해도 되죠. 얘네 부피는 ABC, 얘네 부피는 2가 총 3개니까 2의 세제곱 8ABC. 그래서 ABC 대 8ABC니까 얘네 공통된 부분 약분. 그러면 얘네들의 부피의 비는 1대 8이 되게 된다고. 그래서 얘네 닮은 비가 1대2일 때 얘네 세제곱 해가지고 1대 8 부피의 비가 나온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만 하자면 닮은 비가 나왔다. 제곱했을 때 넓이의 비. 닮은 비 나왔다. 세제곱했을 때 부피의 비. 얘들만 기억하면 문제 풀기에는 딱히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그 다음에 그냥 얘를 문제 보고 나중에 뒤에 거 또 내용 보도록 하죠. 문제는 먼저 봐버리자. 1번? 1번 같은 거 필요가 있어.
쓸까? 어차피 3장 하죠? 1번. 지금 나와 있는 건 삼각형 ABC고 ADE의 넓이를 구해라. 근데 ABC의 넓이가 75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구할 거야. 먼저 삼각형 ADE하고 ABC에서 뭐 단순하게 생각해도 되지만 평행하기 때문에 닮음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닮음 조건은 평행하니까 A 닮음. 그래서 닮음인 건데 닮음비, 길이의 비 먼저 구해요. 그러니까 얘들을 언제나 문제 풀 때 길이의 비가 뭐고 그래서 넓이 비가 뭐고 부피 비가 뭐고 안 써도 돼. 근데 이런 애들의 머릿속으로는 어느 정도 생각해줄 때까지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쓰면서는 물론 얘들 두 번째니까 그래도 바로바로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길이의 비를 따지면 6대9 대응되는 변은 왼쪽하고 왼쪽 크게 볼 거니까 그럼 얘들을 약분했을 때 2대3일 거고 얘들로 인해서 넓이의 비를 구할 건데 제곱한 거. 굳이 6대9에서 크게 숫자를 만들지 않아요. 최대한 약분을 한 다음에 넓이의 비를 쓸 거야. 그 다음 4대9인 거에서 우리가 모르는 ADE의 넓이는 X 대 ABC 전체 넓이가 75 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은 같다는데 4 곱하기 75? 얼마지? 7, 4, 28 300? 그러면 x는 9분의 300 약분했을 때 3분의 100 이 없네. 뭐냐? 이거 아! 잘못했어. 여기 15다야. 쏘리. 그러면 3이 3호 2대 5다. 그러면 넓이가 25. 다음에 여기도 25. 3배 차이. 바로 x 나오겠네. x는 12. 그 다음에 상문제가 2개네요. 6번을 보죠. 홀수는 너네들이 여기서 풀 거니까. 평행사변형 ABCD 있고요. 선분 AB의 3등분점. 근데 A하고 가까운 점 2래요. 그럼 여기에서 힌트 하나 나왔네. AB에서 3등분 3개로 쪼갠 것 중에 가까운 데라 했으니까 여기 길이의 비 1만큼, 여기 길이의 비 이만큼이라 생각하고 시작을 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조금 보면은 뭐 점을 지난다, 어디서 만난다 이런 거니까 뭐 상관없네요.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81이고 색칠된 부분을 구해라. 평행사변형 사각형 ABC의 넓이가 81이다 까지만 나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길이의 비가 나와 있는데 애초에 평행사변형이니까 AD하고 BC는 평행이야. 얘네들은 평행이야. 근데 가운데 얘네 선분도 평행이라 나왔기 때문에 세 선분이 다 평행하다라고 생각하고 평행선에서의 길이의 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엄청 자유롭게 길이의 비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얘네하고 얘네의 길이의 비도 1대2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먼저 봤을 때 삼각형 AFD의 넓이 구해줄 수 있겠네? 김민아 A의 넓이 뭐야? AFD 4 평행사변형 넓이가 82래요. 그죠? 근데 평행사변형 넓이가 어떻게 왜? 밑변 곱하기 뭐 이렇게 수선해발 내려와가지고 이거의 높이 곱했더니 81이라는 소리 아니야. 이 삼각형 높이 넓이 어떻게 구해?
윗변 곱하기 똑같지 윗변 길이 높이 곱하고 높이 길이도 똑같네 2분의 1만 된 거 아니야? 넓이 얼마? 넓이 얼마? 281. 그래 그냥 2분의 81 여기에서 이거를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돼 삼각형 AFD의 넓이는 2분의 81이야 근데 여기 중에서 이 작은 삼각형을 넓이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때 길이비를 사용해야 되겠죠 거꾸로 돼 있으니까 거꾸로 볼까 2 대 전체 3 근데 1을 그냥 쓰는 게 아니지 우리 넓이를 쓸 거니까 제곱 4 대 9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색칠된 작은 삼각형 X 대 그리고 우리가 아까 구한 삼각형 큰 거 AFD 그래서 9x는 곱했을 때 160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x는 9일은 9에 98에 72 여기 나오겠네 그래서 x는 넓이가 18이다 그 다음에는 7번인데 7번 뭐야? 7번 같은 거는 이제 글을 잘 읽어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앞에 활용 부분을 많이 풀어봤었기 때문에 활용 문제에서는 이제 글을 잘 읽어서 그냥 식 자체를 우리가 잘 세우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릴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 변 길이가 1.2m인 정사각형 모양의 벽면에 한 변의 길이가 15cm인 정사각형 모양 색종이를 이렇게 붙인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큰 정사각형 모양이 있는데 여기에서 작은 애를 이렇게 쭉 붙여가지고 몇 개 들어가냐? 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먼저 한 변의 길이가 1.2m래요. 그 다음에 작은 정사각형이 15cm에 얘 하나가 15cm 어차피 다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만 쓸게 그러면 둘 중 뭐 센티미터하고 미터니까 당연히 단위를 맞춰줘야겠지 당연히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는 것도 편해 1.2라면은 120cm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네 120cm가 있는데 15cm짜리 작은 정사각형이 짜르르르 붙게 될 거래 몇 개가 들어가? 이거 구하려면 당연히 120에서 15를 나눴더니 몫이 얼마 나오냐라는 말이죠 이제 8이지 8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8장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이고요 지금은 여기에도 당연히 8장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구해가지고 그냥 8, 8에 64 해서 3번 체크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닮은비를 사용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치? 그래서 닮은비로도 어떻게 푸는지를 볼 거야 닮은비 먼저 얘들의 길이의 비 작은 애하고 큰 거에 대해서 길이의 비를 봤더니 15대 120이에요 15대 120이면은 얘들에 대해서 약분이 돼서 똑같이 나눈 몫의 값이 나오겠지 1대 8 얘는 뭐야? 얘가 길이의 비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건데 이 작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큰 애를 채워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작은 애 넓이들이 큰 넓이를 채우려면은 얼마나 필요해 몇 배 차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규민아 뭔 말인지 이해가? 수미도? 그래서 이 작은 애에 대하고 작은 애하고 큰 애에 대해서 넓이의 비를 물어보는 거랑 같기 때문에 넓이의 비는 1대 64겠죠 그래서 64배 그러면 그 뭔 소리? 작은 애가 64장 필요하다 라고 그냥 3번 체크해도 돼요 방법 자체는 솔직히 앞에 게 좀 더 쉬울 수 있어 근데 닮은비를 풀려면 이게 쉽다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그림 안 그릴게요 그냥 그대로 풀어봅시다 큰 정사각형 모양이 있고 작은 정사각형 모양 3개가 구멍 뚫려 있고 큰 정사각형과 작은 정사각형 애들이 넓이 닮은비가 5대1이라고 큰
거대 작은 거의 닮은비가 5대 1이다. 그 다음에 처음 종이 넓이 큰 거가 75란 소리겠죠? 그리고 큰 거의 넓이는 75다. 먼저 큰 거는 작은 거에 대해서 닮은 비가 5대 1이기 때문에 넓이의 비 구해줄 수 있지. 여기에서의 넓이 비 얘는 25대 1이라는 비율이고요. 큰 거의 넓이를 알려줬으니까 넓이 비 구한 거지. 그래서 그대로 써보자. 25대 1은 75대 x 해가지고 얘는 뭐라는 뜻해? 작은 거의 넓이를 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x를 구해줄 수 있겠네. 얘들이 3배 차이기 때문에 x는 3다 라고 구할 수 있는데 구해야 되는 게 뭐지? 남은 종이의 넓이를 구하라고 국 빠져야 되네요. 3개 뚫렸으니까. 그래서 75에서 33은 9가 빠져가지고 66인가 그러면? 그다음에 11번. 여기에서 유형 3번은 건널비의 비가 나오는데 건널비의 비도 우리가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먼저 건널비라는 게 뭐야? 애초에 밑넓이, 뭐 옆넓이 얘들이 싹 다 더해진 게 건널비잖아. 야 근데 넓이의 비는 애초에 닮은 게 제곱인가를 알고 있는데 건널비가 뭐 밑넓이하고 옆넓이의 합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다고 얘들의 비율이 달라지진 않잖아. 얘도 길이에 비해 제곱, 얘도 길이에 비해 제곱, 더하기라서 어차피 더해줘도 길이에 비해 제곱은 똑같아요. 그래서 건널비로 나와도 그냥 넓이비 똑같이 쓰면 돼. 지금 삼각기둥 AB가 있고 뭐 닮은 도형이라 나와 있는데 둘레의 길이의 비다. 길이의 비가 24대 18이라 나오네요. 그 다음 삼각기둥의 건널비가 320이다. 넓이비를 사용을 하자 이런 말이어서 얘들은 넓이비를 사용할 건데 길이의 비 자체를 먼저 약분해서 구해줍시다. 6, 4, 24, 6, 4, 18 그러면 넓이의 비는 16대 9라는 거 알고 있고 A하고 B에 대해서니까 얘들 그대로 쓰면 되겠네. 320 넓이비 그대로 쓰면 되죠. 320대 구해야 되는 B 건널비 모르니까 X. 그래서 얘 풀어주면 되겠네. 얘들 같은 경우에는 9 곱하기 320이 너무 크니까 내항하고 외항의 곱으로 풀지 말고 전항과 앞에 거 얘네 몇 배 차이? 20배 차이. 그래서 얘도 20배 x라는 녀석은 80. 굳이 숫자 크시는 거 뭐 어렵게 풀어도 되고 방법이 안 많긴 해서 그 다음에 14번 얘도 뭐 활용이가 나와 있네요. 원기둥 AB 닮은 도형이라 나와 있다. 그 다음에 높이가 각각 나와 있어서 길이비 나와 있네요. 길이비는 12대 18. 그 다음 A의 겉면을 포장지로 싸는데 84파이의 포장지가 필요했다. 그러면 A의 포장이니까 겉넓이가 나온 거지. A의 겉넓이는 84파이. 그 다음 우리는 B의 포장지로 싸는데 필요한 넓이 B 겉넓이 그냥 구하는 소리네요. 길이의 B를 구할 건데 길이의 B가 6, 2, 6, 3, 2대 3. 그럼 얘네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넓이 B 4대 9는 A 대 B인가? 그치 A하고 B 차례되네. 그럼 여기가 84파이 대 우리가 모르는 X라고 쓸까요? B의 겉넓이. 그러면 얘들 자체도 4하고 84 사이의 관계를 봤을 때 21개. 그래서 9 곱하기 21파이 한게 X다 라는 거 쉽게 할 수 있죠. 189. 비례식 푸는 거는 뭐 자기가 편한 대로 해도 돼요. 상관없어. 17번은 알아서 해보시고 18번 P의 18번도 사각기둥 AB가
A가 있는데 닮은 도형이래요. 옆넓이의 B가 25대 9다. 얘들은 옆넓이니까 넓이 B를 우리에게 줬어. 25대 9. 그 다음에 사각기둥 B의 부피가 108일 때 A의 부피를 구해라. 결론은 부피 B를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라는 뜻이고요. 넓이 B가 25대 9란 소리는 길이 B가 얼마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랑 같지. 5대 3 제곱했을 때 25랑 9 나와야 되니까. 그럼 세제곱했을 때 부피 B니까 125대 27이라고 부피 B를 바로 구할 수 있고, B의 부피가 108.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우리 몰라. X 108이라고 식을 쓴 다음에 계산해 주면 되겠죠. 27이 108 되려면은 4 곱해야 되네. 그럼 X는 125 4 곱해야 되니까 몇이냐? 500?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녀석이 하나 있네요. 우리 너네 엔제 풀면서 나오면 봤겠다. 22번 같은 거. 22번 봅시다. 좀 색감이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원뿔로 쪼개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길이의 B가 나와 있는 형태야. 어떻게 나와 있는 형태냐? 높이, 원뿔의 높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네가 길이가 이렇게 갖다가 나와 있죠. 그래서 길이 B가 주어진 상태고요. 얘는 P, 얘가 Q, 얘가 R 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원뿔 P와 원뿔 R의 부피를 각각 구해라 라고 나와 있고, Q가 35라 나와 있는 거구나. 얘가 35. 그럼 봐봅시다. 먼저 P, Q, R에 대해서를 볼 건데, 원뿔만 따지면 P, Q, R이 아니야. 원뿔만 따질 거면 P인 거 하나, 그 다음에 P 더하기 Q인 거 하나, 그 다음에 셋 다 더하기 P 더하기 Q 더하기 R인 거 하나, 세 개를 봐야 돼. 세 개를. 이 세 개에 대해서 길이 B가 나와 있는 거야. 편하게 좀 다르게 쓰고 싶은데, 얘를 A, B, C로 그냥 바꿀까? 원뿔에 대해서니까. 그럼 A, B, C에 대해서 길이 B가 뭐냐? 높이니까 1대1대 3이에요. 첫 번째 원뿔 1만큼, 두 번째 원뿔 2만큼, 세 번째 원뿔 3만큼이라 생각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길이의 B니까 부피의 B를 구할 수 있지. 왜냐? 우리는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부피의 B는 세제곱한 거. 8대 27. 1대 8대 27이라는 부피의 B가 나오고, 얘네는 당연히 A, B, C 원뿔에 대해서의 부피 B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A, B, C가 궁금한 게 아니라 P, Q, R에 대해서 부피가 궁금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P에 대해서 부피 그냥 1이야. 1만큼. 그냥 1이라고 표현할게요. 1만큼이긴 한데. 그리고 Q에 대해서 부피를 봐야 되는데 걔가 뭔 소리? 얘네 요만큼에 대해서의 원뿔이 부피 B가 8만큼인데 위에 있는 1만큼이 빠진 거. 그러니까 원뿔대를 구하는 거지. 원뿔대. 그래서 얘는 7만큼. 그 다음에 먼저 R에 대해서 구해야 되니까 R은 27에서 9만큼 빠진 거니까 R은 18만큼이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들의 부피가 나왔으니까 얘가 35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P하고 R 둘 다구나. 그러면 이거 구해봅시다. P 먼저 1대 7 부피 B 그냥 그대로 구해. P 대 35. P는 5. 다른 색깔 있을까? P는 5. 그 다음에 R에 대해서 7대 18은 되면 35대 우리가 모르는 R. 그래서 얘 구해야 되니까 5배 차이네요. R은 얘에서 5 곱한 게 50에 8, 5, 40, 90. 그래서 P는 5고 R은 90이다. 구해주면 되겠죠. 쌤, 응?
이거 R 저거 그 19 아니에요? 19 옆에면 8 빼야 되는데 9 뺐네. 19 그러면 19 그러면 9 빼고 95 그러겠네요. 그러면은 23번. 그림 자체는 이렇게 돼 있고 높이의 5분의 2만큼 채우는데 16초가 걸렸다. 우선은 16, 채우는데 16초가 걸렸다는 거는 부피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의 부피를 채우는데 16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높이에 대해서인데 높이를 봤더니 5분의 이만큼이다. 얘가 이만큼이라면 여기 안 채워진 부분이 3만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높이만 따져서.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시간에 대해서는 부피에 관해서이기 때문에 부피의 비를 우리가 알아야 돼. 시간은 이만큼을 채우는 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거하고 큰 원뿔에 대해서의 기계의 비가 2대 5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부피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부피의 비는 8대 125 인 거고 지금 8대 125는 부피의 비인데 부피하고 시간은 똑같이 갈 거니까 8대 125는 16초가 걸렸다 했으니까 16대 가득 채우는데 필요한 X초 그리고 여기에서 가득 채우는데 구한 시간을 구해지겠죠. 250초 나오거든. 근데 250초가 답이 아니지. 왜? 문제 읽었더니 먼저 5분의 2만큼 채워져 있고 가득 채울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를 했으니까 얘가 답이 아니라 여기에서 먼저 채워진 16초가 빠진 게 답이겠죠. 그래서 답은 234초인데 몇 분이 써 있으니까 분으로 바꿔서 3분 180 빠져야 되니까 54초. 그래서 AB는 닮은 도형이다. 닮은 B는 9대 15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릇 A에 가득 담은 물을 B에 부어서 B에 가득 채우려면은 적어도 몇 번 부어야 되냐? 뭔가 신기하게 나와 있네요. 어쨌든 뭐 물을 담아서 붓는데요. 부피비 필요하겠네. 부피비를 그냥 구합시다. 근데 9하고 15를 우리가 세제곱을 하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똑같아. 약분해서 3, 3, 9, 4, 5, 15 세제곱했더니 27대 125의 부피의 비를 가지게 되고 A에서 B까지 적어도 가득 채우려면 적어도 몇 번이니까 그냥 27짜리를 몇 번 부으면 125를 가득 채울 수 있냐라는 말이죠. 그러면 몇 번이지? 그냥 5번 아니야? 5번을 부어야 그래도 125를 초과하게 되니까 5번이겠네요. 3문제 치고는 너무 쉬운데. 그다음에 길이의 측정하기 전에 축척 하나 보고 갑시다. 축척. 엔지할 때 한번 알려줬죠? 축척. 까먹지 마. 어려운 거 아니니까. 축척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의 축도라는 게 있을 거고, 축척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있을 거예요. 두 개 단어가 이렇게 되는 두 개 맞네요. 그래서 축도가 뭔지 축척이 뭔지, 축도에서 가장 우리가 뭐 알기 쉬운 예시, 지도, 예시만 따지면 지도.
지도라는 게 뭐야? 뭐 우리나라 땅이 이렇게 있는데 걔들을 엄청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축도라는 거는 그냥 줄여놓은 그림이라 생각하면 돼. 줄여놓은 그림. 모든 거를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그려놓은 그림을 축도라고 생각할 거야. 그다음 이 축척이라는 거는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식으로 많이 나올 건데 보면은 그냥 이런 거였죠. 실제 거리 길이랄까? 실제 길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축도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나? 축도의 길이. 실제 길이분의 뭐 축도의 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얼마만큼의 비율로 줄였냐? 얼마만큼의 비율로 줄였냐? 그러면 얘들 같은 것도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 엔지에서 뭐 문제 나왔지? 막 10,000분의 1이었나? 아닌가? 몰라 5,000분의 1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자체가 무슨 말이냐? 축도에서 1cm다. 실제에서 봤더니 5,000cm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지도 보면은 오른쪽 아래에 뭐 이런 식으로 막 분수꼴로 적어져 있어요. 그게 축척이야. 근데 그때는 지도니까 몇 킬로짜리를 이렇게 1cm를 줄인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아무것도 안 써져 있다면 센티미터. 아래 게 너무 큰 거를 줄여가지고 단위가 너무 좀 커. 그럼 위에는 안 적어져 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아래에는 막 미터 이렇게 막 적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도 한번 보면은 이해가 바로 갈 거야. 그래서 문제 봅시다. 29번. 이렇게 그림 그리면 참 힘드네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나무에서 4.5 떨어진 B 지점에서 길이가 1.8m인 막대를 머리 세웠더니 그림자의 끝이 뭐 여기 A만큼으로 일정했대요. 그래서 나무의 높이를 구해라. 얘는 뭐 딱히 축적을 쓰는 문제는 아니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닮은 B 그냥 닮음을 활용하는 건데 이 다음 문제 많이 써야 되네. 그래서 여기 바로 해봅시다. 닮음 활용. 얘네 보면은 닮음 이거 딱 보이죠? 얘하고 크게 삼각형의 닮음이고 닮은 B 그냥 구해서 바로 쓰면 되지. 닮은 B 어떻게 할래? 뭐 가로 작은 거에 가로 세로로 하죠. 1.5 대 1.8은 이라고 닮은 B를 쓰고 얘네는 큰 거에 가로 큰 거 가로는 6대 우리 몰라 X라고 쓰면 되지. 근데 얘네 앞에 있는 거 닮은 B 보니까 소수가 너무 불편해. 그래서 얘네를 좀 어느 정도 좀 쉽게 만들어줄까 했을 때 그냥 10도 곱하고 3으로도 나눠준다면 3, 5, 15, 3, 6, 18, 5대 6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가 문제 풀기 쉽게 바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들을 쉽게 B로 바꿔서 풀어. 그러면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같다. X라는 기는 5분의 36. 32번은 딱히 안 해줘도 될 듯. 좀 쉬워 보여서. 그 다음에 33번. 여기가 축척이 나오네요. 33번에서 축척이 뭐라 나오냐. 5,000분의 1. 그러니까 그림에서 봤을 때 1cm가 실제로는 5,000cm였다라는 말이고요. 이제 그림만 따로 가져와보면 뭐 이런 식으로 14, 4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한번 봐봅시다. 실제 강의 폭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뭐 A, B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위에 생기는 작은 거하고 아래 생기는 큰 거는 닮음이 6, 90도랑 뭐 혹시 각이니까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비를 쓸 수가 있어. 닮음비 먼저 대응되는 애들 4대 14니까 2대 7은
6대 x다 해가지고 지도에서의 길이를 구해줄 수 있지. 여기 중요해. 지도에서의 길이 x라는 녀석은 3배 차이니까 21. x가 21cm야. 근데 구해야 되는 게 실제 강의 폭을 몇 미터인지 구하라 해서 먼저 몇 cm인지 구할 수 있어요. 실제 강은 21에다가 5,000이 곱해진 센티미터야. 근데 센티미터하고 미터 사이의 관계는 공이 몇 개 빠져야 돼? 2개 빠져야 돼. 그래서 미터로 바꾼다면 1050m다 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겠죠. 36번도 쉬워서 하진 않을 거라서 여기까지